네. 자, 수학원 B반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오늘요, 이와 같은 안내문을 나눠드렸어요. 자, 그 안내문은요, 이제 드디어 겨울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실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훅 끝나버리지. 그리고 학기 중에는 좀 공부해볼만 하면 자꾸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몰아치기로 수학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겨울 시즌이고요. 특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중3이 아직 없고 중1, 중2야.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되게 좋은 케이스들인데요.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략 나왔어요. 네. 대략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2명은 결석을 해서 궁금하면 나중에 문의를 하세요. 결석하신 분들은. 자, 중학생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이요, 7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죠? 기본교육과정, 그러니까 막 심화로 선택해야 되는 막 경제 수학, 뭐 수학까지 탐구 이런 잡다한 거 빼고 나면은요, 상, 하, 수학원, 수학2, 확통. 자, 여기까지가 보통 문과, 이과 애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얘는 미적분이에요. 근데 무슨 수준?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과 애들만 배우는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기백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뭐다? 내신에서는 기하 벡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과로 갈 학생들은. 왜? 너희들이 수시로 이제 원서를 냈을 때 교수들이나 입학 사정관들이 봤을 때 교수들이 요청을 해놔요. 야, 우리과 공대인데 우리과 올 애들이 기하 벡터도 안 하면 얘는 대학 수학을 못 쫓아가. 기하 벡터 안 한 애들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남은 애들, 기하 벡터 선택한 애들 중에서 뽑아주세요라는 요청 사항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과, 문과라면 요 정도에다가 이제 경제수학 정도 택하시면 될 거고요. 이과라면 요 과정에다가 이제 그 위에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요 정도 배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보통 가르치는 개념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은솔양 같은 경우. 근데 중1 때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하나씩밖에 안 하고 있어. 그건 좀 문제야. 원래 수학 상위 넘어가면 선생님이 최상위권 애들은 상위 끝난 시점부터는 모든 수학을 몇 개씩? 2강자씩 이제 듣게 해요.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 너희들이 흔히들 고등학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1등급이라는 거, 4% 이내에 드는 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4% 안에 드는 애들이 문과 쪽으로 가면 얘네는 1등급을 유지해요. 그런데 이과 쪽으로 4% 안에 드는 애들이 가면 1등급 유지가 안 돼요. 이과 쪽으로 너희들이 수학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땐 이과 쪽 선택하는 애들 비율이 원체 적을 거야.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너무 적어서 4% 구간이 훅 줄어들어서 실제로 고1 때 4% 안에 들었다라고 해도 이 중에 상위 1%가 이과 쪽의 1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 2에서 4% 안에 드는 애들이 문과 쪽 1등급이다라고 보면 돼. 선생님 저 4%인데 이과 가요. 얘네들 몇 등급이냐면 3등급 나와요. 이과에서는. 알겠습니까? 즉 이과 1등급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 이과 1등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1등급을 맞는 애들, 그러니까 수능 기준이야, 내신 기준이 아니고, 뭐 내신이 좀 더 쉬운 학교도 있고, 좀 명문고등학교는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요. 나 수능 1등급인데 내신 3등급 나왔어요. 이런 학교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는 저 내신 1등급인데 수능 3등급 나와요. 이런 학교도 있어. 이거는 학교의 차이에 따라 있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기준이 되는 그 1등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과 1등급이야. 뭐 문과 1등급은 널널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과 1등급은 선생님이 보통 만들어내는 애들을 어느 정도까지 훈련시키냐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는요, 그 방찬영이라고 학생이 있어요. 얘가 사실 제일 잘하는 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근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어떤 애들보다도 계룡 지역에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 중에선 제일 잘해요. 용남고등학교 전교 1등보다도 얘가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가 됐냐면, 전부 다 어떤 과정이든 3번씩 돌렸어요. 전 과정을.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요 수학2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까지는 2번까지는 다 가 있는 상태야. 그리고 요거를 지금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요게 끝나면 이제 요거를 하겠죠? 즉 1시리즈라고요. 상급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급 교재로 6권의 교재를 돌리고 1시리즈로 3권에서 수업은 요렇게 들었지만 실제 교재로는요. 수학상은 선생님 개념집 있지? 개념집까지 포함하면 중급 교재로 돌릴 때, 맨 처음 돌릴 때 5권의 교재가 들어가고, 얘는 개념집 포함해서 4권의 교재가 들어가요. 이거를 2번을 다 돌린 거야. 그리고 여기서 1시리즈 3권, 여기선 개념 안 봐요. 2번 정도 돌리면 개념은 찾는 사전의 수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고, 여기 진행 중이고, 이제 여기 3권 있으면 요거 진행 중이고, 이제 9권만 더 하면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더하면 81권의 교재야. 즉 이 81권 중에서는요, 14권은 개념집일 거예요. 14권의 개념집과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집 건수예요. 되겠습니까? 몇 권이냐? 14 빼면은 60. 68권인가? 아니지. 갑자기 계산이 안 돼. 67권이니까 시중교재로 67권을 풀고 기하백과까지 3번 다 돌리고 가. 선생님 얘 뭔데요? 얘 머리가 나쁘냐? 전교 1등 하는 친구예요. 평균 99에서 100점 맞는 친구예요. 이런 애들이 1등급을 맞는 거야. 어떤 애가 전교 1등만 3년 내내 한다. 가끔씩 100점도 맞고 가끔 하나 틀리고, 이렇게 많이 틀려봤자 하나 틀리는 친구가 중학교 때 이 과정을 해서 총 81권의 책을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가. 그럼 얘가 고등학교 가면 놀아 안 놀아? 안 놀지. 문제 빨리 풀까 느리게 풀까? 엄청 빨리 풀어요. 왜? 하도 많이 풀어서 과정당 9권씩 문제권을 돌리고 개념집을 2권이나 이제 돌려서 본 친구인데 머리까지 좋아. 이런 애들이 그 이과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과로 갈 거라면 조금 훨씬 널널해. 과목도 적고. 문과로 갈 거면 상관없지만 이과로 갈 거다라고 하면요. 이 친구처럼 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경쟁을, 내가 1등급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친구들의 수준이 이래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고등학교 언니들 2명도 있기는 하지만 2명 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 언니들은 공부 되게 잘했던 언니들이에요. 용남중학교에서 한 명은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 한 명은 전교 선생님이 알기로는 3등 정도로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막 여러 개가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건 둘 다 99점대 학생들이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두 언니들은 이 학생처럼 선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 수업을 듣고 있을 텐데 이 학생처럼 선행을 했으면 둘 다 엄청나게 잘했을 거야. 고등학교에 가서. 근데 선행이 너무나도 별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가서 내 얼굴 잘 안 보기를 원해. 그냥 알아가지고 다 만들어가서 그냥 가끔 전화해서 선생님 하나 틀렸어요 막 이러면서 좌절해가지고 전화하는 이런 학생을 좋아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죠.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 정도면 됐겠지. 나 벌써 스트로 나 입감이 조금 한번 들어갔어. 요 정도로 자만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그 자만만큼 밀릴 거라는 거예요. 되게 냉정해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유빈이가 다니는 공주 사대부고 같은 경우도 유빈이 양도 공부 되게 잘했지만 학교 갔더니 상담했을 때 유빈이 양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학교 갔더니 기하 벡터까지 다 해온 애들이 있더래. 유빈 양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네, 그렇게 선행이 어떻게 가능해 이러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주 4대 보고 갔는데 그 정도 준비해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볼까? 선생님은 그 정도 준비를 해서 찬영이처럼 준비를 해도요. 솔직히 말하면 공주 4대 보고 같은 학교는 별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애가 여러 명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교 1등이 안 된다는 얘기야.
전교 1등이 되면 용고에서도 서울대를 가지만 전교 1등이 안 되면 공주 사대부고에서도 수시 모집에서 우선 고교장 추천을 못 받잖아. 그죠? 뭐 정시로 간다거나 이런 또 다른 루트 수시 쪽이 안 되면 그런 게 싫어가지고 선생님은 완벽하게 서울대를 보내는 입시 체계를 훨씬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준비해서 탁월한 도저히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격차를 내버린 애들은 무조건 서울대를 가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잠시 선생님 되게 선생님 고향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야 이런 좋은 수학을 서울 애들만 배우는 거는 되게 그래 이래서 대치동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시골에 내려가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시골에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개교이래. 개교는 몇십 년 전에 해서 되게 오래된 학교야. 개교는 옛날부터 된 그런 어떤 군단위 지역이었는데 개교이래 서울대를 단 한 명도 못 보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학교부터 이제 시작해서 가르쳐서 그 전교 1등 하는 애 한 명을 가르쳤어. 왜냐면 선생님은 이 지역은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그 옆 동네에 있는 도시에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서울대 법대 들어갔어요. 한참 옛날 전이지. 지금 법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입시를 생각할 때는 항상 중학교 내신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중학교 내신 99점 맞는 애들 중에도 선행 안 된 애들은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선행이 안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가 95점을 맞는다라고 해도요. 찬영이처럼 선행을 해서 간 애들은 1등급도 맞아요. 즉, 한 번 성적이 바뀌어버려. 중학교 시험은 솔직히 얘기해봐. 너무 쉽잖아. 너무 쉬워서 동점자도 너무 많고 그 점수 하나로 막 이렇게 갈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잘하는 애들은 괴물처럼 너무 잘하고 중간이 없어요. 그 밑에 뚝 떨어져 있어. 그리고 웬만큼 잘하는 애들이 버글버글 막 3등급 구간에 몰려 있는 거고 1등급 따로 있고 2, 3등급 따로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대책 없는 애들이 쫙 놓여 있는 거고 요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공부예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전교 10등 정도 했어. 단에서는 이제 1, 2등하고 전교 10등 정도 했어. 그리 탁월한 게 아니었지? 내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나서 이걸 한 거야. 선행을 한 거야. 수학을 선행을 하고 영어도 되게 좋게 수능 쪽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간 거예요. 고등학교에 갔더니 갑자기 내가 이제 전교 1, 2등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대학을 잘 갔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뭔지 알아.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나보다 공부 되게 잘했던 애들 많았거든? 중학교 내신 머리도 좋고 막 이랬던 애들. 근데 얘네들과 선생님의 차이는 뭐냐면 얘 머리 되게 좋았어.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뭐만? 중학교 것만 죽어라 해가지고 중학교 때 전교 1, 2, 3등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수학을 못 쫓아가는 거야. 다른 과목은 다 되는데. 그래서 수학 점수가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알아.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대학군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선행을 한 애들은 명문대로 다 빠져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그렇게 선행에 목숨을 거는 거야. 서울에서 애들 가르치면 엄청나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이미 문제집 6권씩 다 과정당 다 풀고 온 애들 되게 세고 셌어요. 중학생들이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선행을 중학교 선행이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못 듣는 애들 되게 많지.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온 애들은 보통 어디를 가냐면 머리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전교 1, 2, 3등 안 애들은 진짜 탁월한 머리를 가졌으니까 인서울은 해. 근데 가는 대학이요. 당시로 치면은 일명 삼국대라 불리는 학교들이 있어요. 건대, 단대, 동국대 뭐 이렇게 불리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 수준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 친구, 요때 선생님 되게 친했던 친구 중에 양지연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진짜 좋은 애, 전교 1, 2등 하던 애예요. 요때는. 근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그 친구가 갔던 학교가 동국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애도 막 연대 가고 서울대 가고 이러는데 내가 왜 동국대야? 이거는 내가 다닐 학교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재수학원을 막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안 논 거야. 동국대 주변에 있는 애들은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안 논 거야. 그런데 이제 한 학기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들고 대학생이니까 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반수에 실패하고선 동국대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동국대 다니던 애들이 그 친구가 나중에 선생님을 만나서 술 마시면서 한잔 해주던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내가 너무 잘나서 동국대가 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동국대라는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얘기해보니까 친구들이 다 자기 같은 친구들이라는 거야. 자기처럼 중학교 때는 날렸던 애들이 동국대밖에 못 왔던 거예요. 그게 선행의 무서움이에요. 선행하지 말라 그러죠? 예. 교육부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선행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다 지잡듯이 자포 못하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 계시는 그 장관님들의 자식들은요, 엄청나게 선행을 시켜서 따로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그 교육부의 모든 말을 믿는 착한 시민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인생을 생각한다면. 공부가 정말 나의 재능이다. 내가 미술 잘 못해, 체육 잘 못해, 음악 잘 못해. 그럼 공부밖에 없잖아. 그치? 내가 뭐 글을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글을 엄청 잘 쓰는 것도 아니면 공부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특히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을 해두십시오. 수학이 완전히 잡혀있으면 다른 과목을 해내는 건 너무나도 수월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수학이 안 돼 있으면 수학에 허걱허걱 대거나 다른 과목도 못 잡고 수학도 못 잡고 이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시원이 공부 숙제 더 잘해야 돼. 숙제를 해보면 우린 2권 들어가야 돼 이제. 예, 그 2권씩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한지 선생님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똑같이 배우는데 한 권 찬찬히 배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일주일에 최소한 영상을 포함해서라도 2권씩 푸십시오. 이 말이 엄청 중요한 이유는요. 일주일에 300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온 친구하고 그 더블이 똑같은 시간을 관리하는데 600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온 친구들은요. 고등학교에 갔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도 이게 별로 많이 했다고 못 느끼는 친구들이 돼버리는 거거든. 말 그대로 딴 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선생님이 중학교 애들한테 아까 말했던 그 찬영이처럼 엄청나게 선행을 많이 시켜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대로 이제 밟아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학생들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 시킨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걸 20년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그룹의 아이들만.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른 공부방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그게 말이 돼? 고등학생들도 못하는 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고등학생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중학생은 그거를 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중학교 애들 한번 볼까요? 은솔이도 지금 중1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중학교 1학년 애들 6명으로 이루어진 반이 있어요. 이 반은 성적이 검증이 안 됐어. 중1 애들 시험을 안 보니까 성적이 검증이 안 돼서 그냥 성실한 애들만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 애들은 보면은 똑같이 시작을 해도요. 수학상을 시작을 해도 숙제를 엄청 잘해와요. 중1 때 시작된 애들이 숙제를 훨씬 잘해오고 은솔이보다 사실 얘네가 더 유리한 건 주변에 또래가 같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숙제를 해와. 안 해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서 얘네들은 그 그룹으로 모아진 친구들 같은 경우 숙제를 엄청나게 잘해와요. 특히 그룹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애들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어떤 애들이 되게 못하냐면 중1 애들도 엄청 잘하는 숙제를 중학교 3학년 애들 특히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고2 코앞에 놔두고 2달 앞두고 선생님 찾아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보면 막 이런다. 저 다른 데에서 막 수학 상하는 해서 수학 원을 배우려고요. 근데 상도 솔직히 아는 거 별로 없어가지고 상도 좀 해야 되고요. 저 이과 가야 되니까 수학 2도 해야 되고 화통도 해야 되니까 뭘 들을까요? 이래가지고 막 3과목씩 택해 듣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중3 겨울 때 오면. 근데 이 친구들 3과목씩 듣는데 한 달에 몇 권 풀어오는 줄 알아요? 보통? 2권 정도밖에 안 풀어와. 2권, 3권 미치는 거야. 과목은 몇 권이 나가는 거야. 4, 30이 12권의 숙제가 나가는데 2, 3권밖에 못 풀어요. 중3 애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그럼 선생님 고등학생은요 얘기하면 고등학생들도요 진짜 전교 1, 2, 3등 안에 드는 최상위권 애들은 정상적으로 숙제를 해내지만 그 밑에 있는 선행 안 된 애들은 얘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피눈물 나는 건데 그냥 그래.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600문제 해간 애들은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해낼까 못 해낼까? 엄청 문제 푸는 속도가 풀어가지고 잘하거든.
그러면 얘네는 점점 잘하는 거야. 점점 빠르고 점점 잘하고 뒤늦게 시작한 애들은 점점 못하고 좌절해서 못하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괴물처럼 보이니까는 자꾸 꺾이는 거예요. 기운이. 절대 못 따라가.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1년 혹은 2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지? 맞아? 엄밀히 말하면 1년 2개월, 14개월 뭐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선생님이 보통 가르칠 때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가르칠 때 기본 교육과정이 5개 과정 그러니까 12월 달이나 1월 중순에 시작한 학생들을 상대로 상, 하, 수학원, 수학2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특강을 신청했을 때 확통까지 해가지고 이게 12월 달에 시작해서 다음 해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여기까지 기본 교육 과정으로 해주고 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과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라는 자질을 가진 애들이 9명이 모이면 선생님이 이때 이과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를 열어줘요. 근데 이건 9명이 모여야 돼. 왜 모여야 되냐면 절반이 수업 듣다가 중간에 빠져요.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저는 분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는 애들이 절반이라서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1대1 가외가 돼버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이과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를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못 해줬어요. 그 전에는 두 강자씩 이제 고등부 애들이 있어서 해줬는데 못 해줬어. 왜? 어린 애들만 남아서 쫙 끌고 오다 보니까 수학2까지 돼야지 이과 미적분을 넘어가는데 수학2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맞지? 여러분도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 수업 들어간다. 그러면 수학2 하시고요. 여러분한테 지금 선생님이 권해준 거는 뭐뭐 권해줬냐? 고등학생한테는 지금 수학하고 확통밖에 권해주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수학 상하 뭐 이런 거 다 넘어간 상태니까. 여러분한테는 지금 선생님이 수학2하고 확률과 통계하고 뭐 필요하신 분들 특히 직강 수업으로 수학상 못 들어보신 분들은 겨울에 이제 수학상을 좀 들으시면 12월 28일에 시작되는 수업은 중간고사가 5월 초잖아. 맞아? 4월 11일에 끝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나는 반도 괜찮고 요 수업이 바로 그 수업이에요. 상, 하, 수원, 수투, 확통으로 다시 1년 동안 넘어가는 그 수업이 12월 28일에 시작되거나 혹은 1월 18일에 개강되는 수업이니까 그렇게 내가 얘처럼 찬영이처럼 한 번 더 돌려야겠어 라는 분들은 그 라인도 타면서 선행 라인도 그렇게 타고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수업을 하시되 우선 기본은 선생님 추천사항은 수학2하고 확률과 통계예요. 확률과 통계는 1년에 겨울방학 때밖에 오픈을 하지 않는 수업이기 때문에 꼭 들어줘서 올해 들으면 내년에 한 번 더 듣잖아. 그러면 그 다음엔 1시리즈까지 넘어갈 수 있고 확률과 통계는 되게 어려워요. 전부 다 100% 개념은 당연한 거고 그 다른 문제들은 개념을 가지고만 조합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확률과 통계는 야 개념은 당연한 거지. 개념 플러스 사고력이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서 훨씬 많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해가지 않으면 점수가 완전히 고등학교에 가서 죽쓰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확통은 좀 신청하시면 좋은데 선생님이 확통 수업을 무한대로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신청하는 방법을 안 적어놨구나. 선생님이 나중에 좀 멀어가지고 아직 안 적어놨는데 얘기해 줄 거예요. 문자로 받을 거예요. 몇 시 이후에 뭐 김미애 확통 신청합니다.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돼. 알겠죠? 그래서 10시 오픈합니다 이러면 그 59분에 하시면 안 돼요. 예, 10시 딱 넘자마자 문자 딱 보내면 되고 작년에는 3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못 들었죠 작년에. 아 작년에 아예 수학사에 시작했었구나 중1이어서 오케이. 어쨌든 그런 수업이어서 확통은 꼭 한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경쟁률이 엄청 세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신청은 해보는 것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5페이지 PQR 점화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PQR 점화식 들어가도록 할게요.